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이 수급을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 계좌에서 매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합쳐서 2천억 정도 들어왔고요. 거기다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500억 매도, 기관은 포지션이 없었습니다. 네, 근데 그 와중에 연기금 정도만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진행했어요. 이렇다라는 건 시장이 현재 거래 대금 자체가 상당히 메말라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밑에가, 제가 요거를 좀 키워드릴게요. 여기 밑에가 요게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요게 조금씩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예, 요 날부터 이런 식으로 좀 조금씩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속된 말로 먹을 게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정책주 말고는 전체적으로 코스피 뭐 다행히 양봉으로 끝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행히 장 초반보단 좋아서 양봉으로 끝났지만,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서 어떠한 테마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이 순환매 사이클이 돌아가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점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버텨야 되냐면, 일단은 내가 반도체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내가 뭐 경기 방어주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 뭐 게임주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버티면 됩니다.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 자리에서 이제 추가 매수 얘기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그러다가 요 하루 빼고는 계속해서 양봉이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예, 단봉이긴 합니다만 좋은 스타일로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고,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여기 요 자리에서 어저께부터 21선을 밑으로 깔아 뭉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과 21선을 깔아 뭉개면서 단기적으로는 현재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 시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어요. 네, 거기다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의 양봉 플레이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라는 건 결국에는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부족은 합니다만은 우리 자체의 수급, 그러니까 개인들의 수급으로만으로도 시장을 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거기다 이제 플러스 이런 식으로 연기금이 좀 붙어준다면 나쁠래야 나쁠 시장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참 특이한 점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이게 상승률 부분인데 1위 그린케미칼부터 S에너지까지 상한가 종목이, 박셀바이오는 상한가 아닙니다. 상한가 종목이 14개예요. 상한가 종목이 14개인데 지수는 어떻다? 강보합니다. 그렇다라는 건 개별 종목으로 올라갔다. 거기 또 한 번 해석을 드리자면 그냥 정치 테마주, 정책주만 올라갔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정치 테마주를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저조차도 정치 테마주를 뭐 가끔씩은 하긴 하는데, 만약에 잘못 올라탔다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갔다가 얘가 한번 내려오면요. 여기 SDN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올라갔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요. 답도 없이 1년, 2년은 그냥 이렇게 머물러야 돼요. 이런 식으로. SDN이 뭐 해상풍력으로 그렇다란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더 예를 다른 종목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거 해볼까? 이런 거 해볼까요? 상지건설. 상지건설. 이런 거. 어떻게 책임질까요? 이거. 5만 원 넘어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이거를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네. 주가가 얘가 여기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8일 연속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예, 원래 5천 원이었던 종목이 5만 원이 됐어요, 여러분. 10배가 올랐어요. 10배. 1000%. 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좀 더 갈 것 같아서 샀다가 10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를 하셔도 되는데 좀 하기 힘들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유력 대선 후보자인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먼저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를 갈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게 틀리면 바로 빠져나와야 되는 손절이라는 걸 같이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은 이 손절의 개념까지는 좀 갖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그 기술까지는 정말 어렵고 고난이 많이 겪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혹되지 말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혹되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표현이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하셔도 되지만 현혹되지 말자. 그 정도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시장 강보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LG 넥스원, 방산. 음, 방산은 뭐 이 종목만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은 이상 뭐 그 의미는 없고요. 보시면은 일단 CS 윈드 당연히 정책으로 올라갔겠죠. 신재생 에너지 이재명 대표가 전 대표가 계속해서 뭐 미세 플라스틱 줄이겠다, 그다음에 환경오염 줄이겠다, 석탄 발전 줄이겠다 하니까 태양광이 가다가 또다시 풍력으로 옮겨붙는 그런 느낌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HD 조선해양,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입니다. 네. 어저께 이제 제가 썸네일을 잡을 때도 조선업이 끝난 건가요? 이렇게 잡았잖아요. 네.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보시면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꺾이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현대미포는 차치하더라도 현대중공업을 예를 들면 얘가 차라리 떨어져 줘가지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이거 30만 원짜리만 딱 내려와 주면 눌러줄 때 매수할 기회가 온다. 조선업은 끝나지 않았다. 아, 조선업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실적 뭐 이런 거 다 차치하더라도 실적은 잘 나오겠죠. 근데 조선업의 본질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결국엔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업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부담스럽지만 내려오면 눌러줄 때 매수를 하는 포인트다. 과거에도 나왔잖아요. 이때도 과거로 들어가면 이게 신고가잖아요.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때 눌러줬을 때 30만 원대에서 살짝 무너졌지만 겁먹지 않고 버텼다면 분명히 지금 한 15% 정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네, 주도 섹터들은 쉽사리 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 뭐 저기 뭐야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조선주들이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딱히 또 오늘은 별게 없어요. 수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오늘 또 두 번째. 시장보다 약한 종목들을 또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잖아요. 보시면 현대일렉트릭 어떻습니까? 전력기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테마죠. 효성중공업 어떻습니까? 10% 가까이 빠졌어요. 이 두 종목이. 밑에 LS 일렉트릭은 그간 많이 오른 게 없었기 때문에 많이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자,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객단가는 세지만 눌러줄 때 기회 또 찾아야겠죠. 네, 효성중공업은 40만 원대 초반 내려오면 기회 잡아봐야죠. 네, 요때 요 자리 잡아봐야 되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또 자리가 깨져주면은 오히려 좋죠. 한 25만 원, 26만 원대 요때 내려와주면 기회 잡아봐야죠. 네,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죠. 자, 현대일렉으로 요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잡고 밑으로 내려와요, 얘가. 내려와서 27만 원짜리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상보다 얘가 더 떨어져요. 네, 더 떨어져요. 그럼 뭘 하라고 했죠? 네, 손절 아니면 추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려야 된다. 근데 저는 오히려 요즘 같은 매매에서는 이 자리에서 손절해야 된다고요. 맞고 올라오지 않으면. 왜냐하면 한참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손절을 해야 되고, 오히려 손절하고 더 밑으로 떨어지면 밑에서 추가 매수가 아니라 신규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제가 전력기기가 떨어졌지만 오늘 또 좋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이것 또한 미래 먹거리라는 겁니다. 네, AI 가속기, AI 테마 돌리기 시작하면요, 전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그 전력을 끌어와야 되는 원전 테마가 분명히 또 올라갈 것이고, 원전에서 전기를 만들면 뭐합니까? 그 전기를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주는 효성중공업 내지 현대일렉트릭의 변압기와 전압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최고가로 올라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맞고 떨어지면 좋은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이. 모멘텀이 있으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제가 종목을 설명할 때는 늘 그냥 이 종목이 떨어져서 좋습니다. 이 종목이 많이 밑에 있어서 좋습니다가 아니라 이 종목이 모멘텀이 있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좋아 보입니다로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모레 G 같은 경우도 오늘 떨어졌는데 이거 좋다고 하겠어요, 제가? 아모레 G? 네, 좋다고 안 하죠. 주가가 밑으로 떨어져 있는데 왜 안 좋아요? 올라갈 모멘텀이 없으니까. 네, 아모레 퍼시픽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거니까. 네, 지주사는 좀 안 좋아 보인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오늘은 전체적으로 뭐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전력기기 테마가 갑자기 이렇게 좀 많이 빠졌네. 이게 좀 기회로 한번 봐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 멘토님, 근데 저는 현금이 없어요. 하시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매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예, 제가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이 자리에서 매매했잖아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장이 올라가서 2,500포인트 하면 이 자리에서 샀던 종목들, 안 올라간 종목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지수단이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현금 어느 정도 수취하고 이런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일렉트리하고 효성중공업. 음,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시장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나스닥 선물 지수가 지금 1%가량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시장 종료를 하고 난 뒤에. 그래서 이 바를 좀 못 받은 게 좀 아쉽긴 하고, 일본 니케이도 오늘 썩 좋진 않았어요. 약법 상태로 끝났고, 우리나라보다 계속해서 강한 건 중국이랑 홍콩 H 지수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좋아 보이고, 나머지는 우리도 좀 조용조용하게 좀 지나가는 그런 시장이었다. 다만, 제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 추세. 추세 자체가 코스피의 이 위쪽으로, 요 양봉 위쪽으로 올라온 요 추세가 끝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 정말 다행이다. 왜냐? 요렇게 기간 조정이 나와주면요.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래서 요건 기다려 주시면 2,500포인트는 금방 회복할 날이 올 거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주식 레벨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제가 내일 또 다시 시장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